되는 걸 봐왔는데요. 네. 아마 같은 방식으로 갈 것 같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된다면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유치원 3법도 또 반대하는 법안이거든요. 이 정도까지가 좀 처리가 돼야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것이기 때문에 눈을 또 이 감겠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부 예산안에 예산 부수법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해 숙제를 다 못 푼 국회는 계속 밀고 당기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홍철호 장지원 의원의 의원직 앞에 상실 환자가 좀 지금 설명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불구속으로 정식 기소하는 흡연을 하러 의원들이 가고 있고요. 계십니다. 한국당이 민계로 많고 민주당도 운반대와 공동 4명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식 기소는 재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징역형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요 정도 벌금으로 이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말 그대로 약식으로 기소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얘기로 네네네. 정리해드렸었죠. 예. 그런데 이 안에 살펴보니까 약식 기소 10명인데 네네. 이 중에 말씀하신 홍철호 의원하고 장지원 의원은 검찰이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 나머지 이제 의원들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네네. 이 두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본 후에 해당 의원들은 정식 재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지원 의원은 뭐 충분히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그런 맞습니다. 의견도 필요를 했습니다. 어제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던 소위 유승민 개 8명의 의원인데요. 네.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 유승민 의원은 뭐 현역 의원이 지금 8명이잖아요. 그렇죠. 8명이지만 원내 사당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129석의 민주당이 제1당, 일당. 그리고 한국당이 108석,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면서 20명이 남아 있어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가 주도하고 있는 네네. 바른미래당 20명이고요. 8명이 쪼개져 나와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제4당이 됐고,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6석,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사실 뭐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총선이 중요한데, 네. 유승민 의원은 이 8석의 의석을 80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뭐 출사표가 굉장히 뭐 비장합니다. 비장합니다. 예. 30년 만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바지,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거죠. 네네. 하얀색 티셔츠에 이제 청바지를 입고 나왔고요. 자, 분위기는 발랄했는데 사실 내심은 비장한 상황입니다. 네네. 재밌는 것이 8명 의원 의석이잖아요. 8명 정당으로 이제 창당이 된 건데 5명이 공동 대표예요. 네네. 오히려 이제 좀 주도했던 유승민 의원 뒤로 빠지고 5선의 정병국 의원, 3선의 이혜훈 의원이 뒤로 물러나 있고요. 네. 하태경, 오신환, 유이동, 정운천, 지상욱, 이렇게 5명의 의원이 공동 대표 체제라서 대표가 더 많은 정당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 새 보수당이 한국당으로 돌아간 의원들에 대해서도 또 일침을 가했죠. 유승민 의원이 좀 이제 일침을 가했죠. 처음에 네. 바른정당으로 출범할 때, 네네. 새누리당에서 이제 쪼개져 나올 때는요, 이 김무성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공동 창업을 하는 형태였어요. 두 사람의 지분이었는데, 이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 다수가 다시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네. 이들에 대해서 그 따뜻하고 등 따숩고 배부른 곳을 향해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가서 개혁하겠다. 어디를? 지금 한국당을요. 그렇죠. 그런데 20여 명이나 돌아갔는데 개혁됐느냐? 사실은 굉장히 좀 섭섭한 일가를 토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새 보수당은 아무래도 이제 세 확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러브콜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좀 중간에 떠 있어요. 네네. 합류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린 중도 표방인데 보수당이면 못 가지.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좀 우리와 함께 하자. 애초에 중도와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가 함께 하기로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떠나지는 못했는데, 바른미래당을 떠나지 못했는데 지금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권은희 의원, 이동섭 의원 등 사실은 이 창당대회에 어제 참여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창당의 기치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더 바른미래당에서 나가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합류한 인물이 있을지, 이게 일단 설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사실 유승민 의원 이 10월과 11월 문자 2번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섭섭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의견에도 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순천대죠? 네, 순천대. 순천대 소병철 교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소병철 교수지만 사실은 이 검찰 내에 요직을 두루 거친 검찰계 인사고요. 이 대구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번이나 추대돼서 총장이 되진 못했지만 최다 이 추천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네. 굉장히 강직하고 청렴하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받아 왔는데 이 4호 인재로 민주당이 영입됐습니다. 네. 총선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분만 검사로 계셨다면 검찰 제도 개혁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서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영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그 검찰 내 신망은 좀 어떨까요? 검찰 내의 신망은 좋죠. 사실 검찰이 지금 좀 아주 명확한 경계가 뭐냐면 저는 좀 이 부분은 문제다 싶은데 비검찰과 검찰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잘못 해석되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그런데 또 검찰 이 조직 내부의 업무가 특수하고 복잡한 만큼 검찰 출신이 검찰을 이해하는 것 아니냐. 또 검찰 출신이어야 검찰의 신망을 받으면서 개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군요. 소병철 이번 전 법무연수원장 영입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선은 총선에서 전투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향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들을 전문가로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김병준 전직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비대위 구성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주류의 입장은 아니에요. 네. 일각의 입장인데. 일각에서. 네네. 황교안 대표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교안 대표 계속 지금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이 쉬어라.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고 네네. 이 기세로 이제 총선까지 가겠다라는 전략인데 문재인 내부에서도 확장성이 없지 않느냐.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한 게 없지 않느냐. 네.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총선 준비가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뒤늦어 보여요. 인재 영입도 주춤하고 있죠. 또 인적 쇄신도 잘 안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투쟁 일변도로만 자꾸 가고 있죠. 외부의 적을 세워서 싸우다 보면 내부가 결집돼야 되는데 이젠 총선 앞두고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대위 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과거에 이제 지도부를 했던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네. 또 비대위를 이미 했던 김병준 전 위원장이라든가 다 함께 좀 공동 체제로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답이 없다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 대표의 대응 카드는 뭐냐면 내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낙연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에서 빅매치가 성사되는가 등등 관심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라는 일성만 나왔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당내 한국 당내의 저 힘겨루기가 아마 팽팽하게 흘러갈 것으로 점쳐지는 양상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퇴진론도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 나갈지 또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이제 단행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하게 될까요? 지금 이번 주에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검사장 지금 7자리 채워야 되거든요. 네네. 여기다가 또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네네. 대검의 이제 고위 간부들 물갈이가 되느냐 마느냐. 특히 이제 이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윤석열 총장의 왼팔 오른팔 자리를 보존할 것이냐, 혹은 뭔가 인사의 변동이 있을 것이냐. 이게 추미애 신임 장관의 첫 단추, 첫 행보는 인사일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대략 윤곽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2월 초까지 이제 인사 시즌이에요. 검찰 그렇죠. 조직은. 네. 그런데 우선 이제 핵심 요직을 이제 필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지금 이제 취임하자마자 지난주 취임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칼을 들 것인가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관심사 중에 하나가 민변 출신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거 얘기가 무슨 있던데요. 의미냐 하면 비검사,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를 검찰의 고위직에 앉힐 것인가. 그렇다면 상당한 고강도 개혁의 신호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부,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검찰 내부 개혁을 스스로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일이거든요. 네. 이 안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돼달라, 선제적으로 개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이 검찰 인사가 나온다면 거기서 이제 검찰 스스로
어떤 화답을 내놓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쯤에 청와대 비서실 인사와 조직 개편 소식도 들려올 것 같은데 네. 이번 주가 인사와 관련해서 아주 빠른 변화가 있는 네.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인님 뉴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친환경 컨덴싱 보일러로 바꾸고 최대 20만원 지원금 받으세요. 세상에 스마일 컨덴싱 가스를 잡고 환경 잡고 가스를 잡고 환경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역시 기술 하나는 대성이지. 친환경 보일러는 세상에 스마일 컨덴싱 기간은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하나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다 있다. 서울을 빠르게 신설력 추진 중. 다 있다. 검단체조 5구 타입, 가족공간 84 타입 5베이. 다 된다. 놀라운 조건으로 내 집 마련, 입주 전 전매 가능. 이런 아파트 또 있을까? 검단 신도시 모아 엘가 그란데. 상황이 오픈 중. 문의 032-562-0060. 해림건설. 모닝커피 어때? 어디서 살까? 이제 출근 시간대라 밀릴 것 같은데. 주차도 번거롭고. 왜? 이럴 때 딱 맥드라이브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리면 되니까 출근길에도 맥드라이브. 저녁엔 빅맥? 올 한 해 힘차게 달리려면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차량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마모된 타이어는 바꾸고 부족한 부동액도 꼭 채워주세요. 안전한 운전 문화 만들기. 현대 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미국의 혁신성, 인도의 확장성, 베트남의 가능성, 중국의 역동성. 모두 당신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자산을 세계로 넓히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 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은 리포터.